예, 이번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그 권위가 하락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미국의 이중성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중국의 부상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부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사실 미국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으로 이동한다?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고, 아시아 쪽에서 이런 이동을 했을 때, 세계의 부가 동으로 이동했을 때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나라는 사실 중국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중국이 부상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중국은 자신의 화폐인 위안화를 달러와 맞먹는 위치에서 이제 대접받기를 원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중국의 위안화를 달러처럼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고자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G7을 통해서 중국의 위안화를 SDR이라는 것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데요. 이제 이 SDR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SDR은 IMF가 만든 69년에 가상 통화예요. 그래서 달러와 이제 금에 편중된 국제 준비 통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SDR이 편입이 되면 국제 통화로 공인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실질적으로 경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지금보다는 더 세계에 풀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달러화에 도전장을 내밀고 IMF의 기축통화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세계 GDP 점유율 역시 하락한 것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전에는 50% 세계의 50%를 담당했다면 지금은 세계 GDP의 20% 정도밖에 담당을 못해요. 점유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30%가량은 어떻게 됐느냐? 다른 나라들로 분배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즉 미국의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이 세계 GDP 점유율이 미국은 하락하고 중국은 상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국의 구매력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2008년에 이제 최대 저축 국가로 이제 올라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유엔 상품 교역 통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1538개에 달합니다. 예, 이것은 2위, 3위, 4위, 독일, 미국, 이탈리아 3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이 나라의 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제 세계에 이제 손꼽히는 나라들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여러 이제 기업들이 중국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그런 권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미국의 이제 경제력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다른 나라 이제 경제나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에 사실 미국 시민들은 이제 고립을 원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희생해야 하면서까지 미국이 경찰국의 노릇을 한 거는 좋다 이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네가 스스로 너네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닉슨 독트린 때 와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닉슨 독트린이 언제 했냐면은 우리가 어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나서 이제 워낙 장기간 동안 이제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 이제 미국 여론 내에서 이제 반전 여론이 이제 들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전에서 철수하고
이제 발표한 것이 이제 닉슨 독트린인데요. 이 닉슨 독트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립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고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일은 너네가 좀 처리를 해라. 이제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 이제 그랬는데 더 고립을 원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 미국 시민들이 그런 경제력을 위해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부 결속에 신경 쓰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흔히 얘기했던 이제 악의 축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뭐 미국의 입장에서 크게 이제 세계를 혼란스럽게 할 몇몇 국가가 있어요. 뭐 북한, 뭐 이란, 이제 이라크, 뭐 이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중동의 그런 국가들. 이제 이런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이제 정해놓고 이 악의 축들을 이제 징벌하는 데에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나 이제 경제력을 소모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신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주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이 쇠퇴할 것인가, 귀환할 것인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그런 권위를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의 여부는 셰일가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은요, 셰일이 암석인데, 이 암석에 들어가 있는 이제 화석 연료들을 이제 추출해내는 건데요.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셰일가스라는 것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화석 연료 추출하는데 보통은 이제 시추선이나 또는 그런 이제 그 꽤 큰 플랜트 있잖아요. 시추 플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석유를 뽑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를 추출하다 보니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셰일가스를 추출하니까 그런 석유나 또는 가스를 추출하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 방식보다는 훨씬 절감이 되니까 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즉 원유와 이제 천연가스 추출량이 중동과 러시아보다 더 높다는 그 현실에 이 미국이 굉장히 이제 웃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값싼 에너지 공급으로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아지며 경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중국 역시 야, 우리도 이 기술 갖고 있는데 우리도 보니까 이렇게 셰일가스로 하면은 미국보다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갖고 있어.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라면서 자국의 풍부한 셰일가스 매장량으로 다시 미국에게 도전을 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패권국으로 성장하여서 다시 세계에 오랫동안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미국의 그런 이제 권위라는 것은 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이게 그들의 민낯을 공개되고 나서부터는 그 권위가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 미국의 위치를 점차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과연 미국은 다시 한번 이 세계 패권국을 지위를 다시 이제 되찾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중국에게 완전히 이제 넘겨주고 한 세대의 그냥 패권국으로서 그냥 이제 지나가게 될지 이제 그것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